10월 셋째 주 목요일, 서울의 공기는 소동향 냄새와 낙엽의 쓸쓸한 향기로 가득했다. 강민주는 애초에 서울대학교 병원 이쪽 동에 올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는 4층 소아외라의 동쪽 복도라는 종이 쪽지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고 층도 맞게 내렸다. 방향도 제대로 잡은 줄 알았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4430번 복도 사이 어딘가에서 건물이 조용히 모습을 바꿔버렸다. 오래된 대형 병원이 그러듯 방문객을 삼켜버리는 복도들이 이상하게 구부러지고 지도에 없는 샛길이 갈라졌다. 민주는 무료 진료 부식 클리닉으로 가는 길이었다. 지하철 근처 약국에서 약사가 2번이나 설명해줬다. 서울대병원 4층 동쪽 복도 슬라이딩 스케일 데스크에서 처방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어두고 왔는데 어느새 완전히 다른 복도에 서 있었다. 여기는 조용했다. 조명도 부드럽고 문 옆에 플라스틱 번호판 대신 한울 스위트, 정담룸 같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이건 일반 병동이 아니었다. VIP 병동, 하루 입원비가 민준 한 달 수입보다 많은 그런 곳이었다. 그는 멈춰 섰다. 왼손에는 마트에서 산 노란색 다알리아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4,900원짜리 계산대 옆 통에서 샀다. 7살 딸 지은이가 아침에 꽃 갖고 싶어 라고 애교 섞인 투정으로 말했지만 기대는 안 했던 그 말투. 민주는 그래도 샀다. 꽃봉오리가 아래를 향한 채로 들고 서 있는데 한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침대 모서리, 꺼진 스탠드 램프, IV 스탠드, 창문에 비친 잿빛 가을빛이 보였다. 가야 했다. 그는 작업화에 해진 재킷 소매를 입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마룻바닥 복도에 공기 중엔 병원의 소독약이 아니라 은은한 꽃향기가 났다. 그런데 멈췄다. 나중에 처제에게 전화로 설명하려 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 그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 잘못된 조용함이었어. 그녀는 이해 못했고 민준도 더 말하지 않았다. 어떤 감정은 말로 압축하면 본질이 빠져나간다. 그는 2손가락으로 문을 밀었다. 방은 병실치고 컸다. 맞은편 창 너머로 안뜰이 보였고 단풍이 붉고 금빛, 멍든 듯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늦은 오후에 창백한 금빛이 스며들었다. 겨울이 곧 데려갈 빛 같았다. 침대에는 여자가 옆으로 누워 창을 보고 있었다. 잠든 게 아니었다. 손가락이 이불 위를 아주 살짝 움직이고 있었다. 습관인지 초조함인지 머리카락은 검고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다. 최근 병으로 마른 듯했다. 손목과 쇄골이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녀는 민준이 들어온 줄 모르는 듯했다. 사이드 테이블에는 물주전자 하나와 플라스틱 컵뿐이었다. 카드도, 꽃도, 책도, 사진도, 초콜릿 상자도 없었다. 아무것도. 민주는 하루벌이가 이 방값보다 적은 사람이었다. 그는 생각 없이 다가가 다알리아를 컵에 꽂았다. 물 한 치 정도 남아 있었다. 꽃을 한 번 정리하고 그대로 문 밖으로 나왔다. 그녀가 고개를 돌릴 새도 없이 복도로 빠져나왔다.
3분 뒤 동쪽 복도를 찾았다. 지은이 약은 공짜였다. 엘리베이터에서 사과를 먹는 간호사와 함께 내려 늦은 오후 거리로 나왔다. 바람이 세지고 종로 쪽 참나무들이 잎을 한 줌씩 천천히 놓아주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아빠 꽃 어디 갔어? 물었을 때 민주는 어디 두고 왔나 봐 라고 대답했다. 지은이는 놀라지도 않고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아이처럼 받아들였다. 그는 주말 내내 가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충동이었다. 여유 있는 남자나 하는 짓이었다. 오후 5시 15분까지 방과 후 보육원에 지은이를 맡겨놓고 렌트비 30만 원이 모자란 34살 강민주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 이청훈 연식 봉고 트럭에 대시보드가 금간채로 점심은 4일 연속 땅콩버터 샌드위치였다. 그런데 월요일 오후 2시 40분 성북동 작업을 일찍 끝내고 병원 주차장에 서 있었다. 지은이 보육원까지 시간이 남았다. 그는 우연히 같은 층에 왔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40초 정도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 문이 닫힌 그 방 앞에 섰다. 어색함을 느끼며 노크했다. 잠시 후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예상보다 단단했다. 낮고 거의 쓰지 않아 거친 목소리. 문을 열자 그녀가 침대를 세워 앉아 있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놀람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더 조심스러운 무언가. 꽃은 사라지고 유리 화병에 담겨 창가에 놓여 있었다. 아직 살아 있었다. 적어두고 가신 분이세요? 그녀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네. 민주는 문 근처에 머물렀다. 다시 오셨어요. 시간이 좀 있어서요. 놀라게 한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눈이 깊고 직설적이었다. 연습된 듯한 눈빛. 놀라게 하진 않았어요. 나갈 때 소리 들었거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꽃이 아니라 주말에 도서관 앞 무료 책장에서 주운 낡은 책을 들고 왔다. 한국의 가을나무 도감. 지은이가 최근 알파 이름 묻기 시작해서 샀던 책이었다. 오래된 책, 사파로 되어 있었다. 독서 좋아하시진 모르겠지만 창밖이 나무 계절이잖아요. 그녀는 책을 받아 중간을 펼쳤다. 단풍나무 그림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가 덮었다. 윤서연이라고 해요. 깡민준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앉으세요. 시간 있으시면. 민주는 창가 의자에 앉았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창밖에서 바람이 단풍잎을 나선형으로 날렸다. 적어놔서 팔마툼이네요. 민준이 말했다. 그녀가 창을 봤다. 단풍나무요. 오면서 책 찾아봤어요. 그녀 눈가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다. 선물하려고 준 책인데 이름도 모르면 실례잖아요. 또 다른 침묵. 그는 11분 더 머물렀다. 새지도 않았지만 새어졌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들. 나무, 10월빛, 병원 음식이 예전보다 나아졌는지 그녀는 7년 전 다른 이유로 입원한 적 있다고. 간호사 김수진은 이 VIP 병동에서 12년째 일했다. 환자들이 방문객 온 뒤 잠을 다르게 잔다거나 오후 늦게 창 쪽으로 몸을 돌리는 패턴을 봤다. 윤서연은 417회 21제였다.
꽃이 창가에 놓인 날부터였다. 수지는 그 꽃이 마트 다알리아라는 걸, 플라스틱 컵에 먼저 꽂혔다는 걸 알았다. 카드도 없었다. 3일 뒤 작업복 남자가 다시 왔을 때도 수지는 말리지 않았다. 저녁 바이탈 체크할 때 자연스럽게 물었다. 오늘 방문객 있었네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오셨죠? 네. 서연이 대답했다. 누구신지. 민준 씨예요? 바닥 시공하는 분. 딸이 하나 있어요. 서연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단풍나무 학명을 알고 있었어요. 수지는 혈압 수치 적고 펜을 덮었다. 할 말이 없었다. 그 다음 목요일. 그는 작은 분자의 다육이를 가져왔다. 가을 세일 코너에서 산 것. 그리고 낡은 체크 담요를 의자에 올려놓았다. 공간이 조금씩 자신의 것이 된 듯 서연은 이제 내 시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았다. 유리 화병에 반사되어 천장의 다이아몬드처럼 흩어지는 빛. 그녀는 이유 없이 그 빛을 기다렸다. 다음 주 그는 수요일에 왔다. 목요일은 지은이 학교 행사라서 그는 일정을 조정하고 왔다. 문이 열려 있었고 서연은 이미 문 쪽을 보고 있었다. 특정 발소리를 기다린 사람처럼. 이번엔 지역 장터에서 산 작은 꿀 한 병. 병원차가 생물 같다고 그녀가 말한 적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하루 일찍 내일 지은이 공연이 있어서 페어커션 공연이죠. 2달 동안 냄비랑 나무 숟가락으로 연습했다고 했죠. 민주는 잠시 멈췄다. 내가 지은이 얘기 많이 하나 봐요. 많이 하세요. 그는 지은이에 대해 진짜로 이야기했다. 웃는 소리가 2박자 기침 같다는 것. 구름 종류에 빠져서 차 뒷자리에서 10분 이상이면 설명한다는 것. 새 도서관 카드를 나무 상자에 넣어둔다는 것. 엄마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민주는 27살이었다. 슬픔은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잘 지고 다니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서연은 조용히 들었다. 환기구 소리만 들릴 만큼 긴 침묵. 아버지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는 1년 안에 재혼하셨고 저는 기숙학교로 보내졌죠. 열심히 사는 걸 배웠어요. 그게 대부분을 대신해줬어요. 대부분을요. 그녀가 그를 봤다. 바람이 불고 단풍잎이 천천히 떨어졌다. 쌈 주뒤 로비에서 그는 우연히 정장 차림 남자의 통화를 들었다. 아직 미팅 안 받으세요. 이사회 기다리라고 하세요. 윤서연 대표가 윤서연 그룹을 이끄는 거지 반대가 아니에요. 윤서연 그룹. 서울 사람이라면 아는 이름.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 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 빌딩, 경기장, 대학 기금에 이름이 박혀 있었다. 민주는 계단을 탔다. 방에 들어가자 서연이 통화 중이었다. 손가락 하나 들며 살짝 돌아서서 끝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롭고 통제된 목소리. 윤서연 그룹. 민준이 말했다. 그녀가 그를 봤다. 맞아요. 그 윤서연이에요. 민주는 손을 내려다봤다. 깨끗이 씻었지만 손톱 밑대와 굳은 살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마 다시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왜요? 당신은 이런 병실에 계신 분이고 저는 그냥 바닥 가는 사람이니까요. 지금은 병상에 누워서 20일 동안 꽃 한 송이 없던 사람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민주는 침묵했다. 당신 삶과 제 삶의 차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 3주 동안 저 의자에 앉아서 제 생각을 물은 사람은 당신뿐이었어요.
분기 실적 말고 이사회 걱정 말고 잎에 대해 슬픔이 모양을 바꾸는지 장소를 바꾸는지에 대해 민주는 그 말을 했던 걸 거의 기억 못했다. 목요일에 올게요. 네. 문 앞에서 멈췄다. 알게 된 걸 미리 말아내서 미안해요. 작은 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딱 맞는 크기예요. 민주는 4층 계단을 내려 10월 바람 속에 섰다. 가능성의 모양을 가진 무언가를 느꼈다. 11월이 왔다. 아침마다 일에서 2도씩 추워지다. 어느 날 두꺼운 점퍼를 입고 벗지 않게 됐다. 민주는 화목요일에 오는 리듬이 생겼다. 화분 다육이, 지은이가 그린 구름 종류 리스트, 찰스 가게 솔티드 캐러멜 캔디. 비싼 건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다른 일을 하면서 당신을 생각했다는 증거들이었다. 서연은 그를 조사하지 않았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는 2018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고 지은이가 있고 성북에 산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 문제로 입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믿을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안 불렀어요? 비서한테 한 달 일정 취소하라고 했죠. 의료사유 불특정. 아무도 캐묻지 않았어요. 그건 외로운 거 아닌가요? 아무도 캐묻지 않는다는 게 그녀는 조용히 그를 봤다. 사라는 항상 캐물었어요. 바닥 널빤지 방향까지 의견 냈죠. 대부분 마치였어요. 그게 까다로웠나 보네요. 대부분 멋졌죠. 서연은 창을 봤다. 제 인생에 둘 다인 사람은 없었어요. 민주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부정도 하지 않았다. 12월 첫 토요일. 민주는 지은이를 데려왔다. 지은이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병원 가는 길에 본 적으니 8배에서 12시간 안에 폭우 올 거래요. 라고 설명했다. 서연은 서류를 덮고 지은이를 봤다. 다육이 잎에 물 저장하는 거 아세요? 지은이가 물었다. 몰랐어요. 지은이는 서연을 똑바로 봤다. 앞에 오세요. 아썼지. 나아지는 중이야. 아빠가 여기 자주 오죠? 응, 꽃도 가져왔었는데 내가 두고 왔나 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론이 맞았다는 듯 1시간 동안 별일 없었다. 지은이가 창밖 단풍, 병원 음식 트레이, 맨 나무 이름 물었다. 서연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지은이가 의자에 올라 창밖을 보며 앉았을 때 방은 비어있지 않고 채워진 조용함이 됐다. 민주는 서연이 지은이를 보는 표정을 봤다. 처음 보는 표정. 열린 무방비한 오랜만에 찾아온 기쁨이 주는 충격 같은 표정. 퇴원 날은 12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다. 수요일에 나가요. 그녀가 말했다. 민주는 잘 됐네요. 라고만 했다. 그날 오후 2시 14분 문자. 나왔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서연. 민주는 읽고 폰을 내려놓고 다시 샌딩했다. 4시 47분에 답장했다. 언제든지 의제 없는 회사 원하면 찾아와요. 7분 뒤 답이 왔다. 토요일 오후 어때요? 당신이랑 지은이. 단풍나무 예쁜 공원 알아요. 그들은 토요일 만났다. 일요일도 12월 내내 포르투갈 식당에서 밥 먹고 과학박물관 가고 한강변 산책했다. 진짜 좋았다. 서연이 어린 시절 이후로 느껴보지 못한 단순한 좋음이었다. 1월이 왔다. 인수협상, 이사회, 새벽회의, 시카고 출장. 그녀는 지은이 리사이트를 위해 런던 일정을 조정했다. 민준이 알았을 때
그는 부엌 경첩을 조이고 있었다. 레온돈 조정했어요? 일정만 조정한 거예요. 런던은 런던이었죠. 그는 드라이버를 쥔 채 그녀를 보았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알아요. 그게 요점이죠. 2월 위기가 왔다. 런던 최종 협상이 지은이 리사이틀 주말과 겹쳤다. 그녀는 목요일 원격, 금요일 현장으로 바꿨다. 리사이틀 3 열에 앉아 지은이가 자신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심장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 해 10월 단풍이 다시 왔다. 지은이 8살 생일. 남산공원에서 보냈다. 버드나무가 노랗게 물든 걸 지은이가 기다렸다고 했다. 지난주 이사회에서 공동씨 2오 제안 받았어요. 일상 운영 맡기고 장기 전략에 집중하라고. 민준이 그녀를 봤다. 아침 7시까지 자요. 다시는 안 돌아갈 거예요. 큰 변화네. 좋은 큰 변화인지, 무서운 큰 변화인지. 둘 다겠지. 그게 맞는 비율이라면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한테 이름 붙이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원한다면.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 꺼냈다. 1년 전 마트 영수증. 4,900원. 다알리아. 간직했어요. 서연은 오래 봤다. 네. 애 어느 부분? 전부요. 앞으로 올 모든 부분까지. 그는 손을 잡았다. 지은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핀 오크 설명 중이었다. 10월 빛이 버드나무 사이로 떨어졌다. 좋은 것들은 한 조각이 아니라 조각조각 모여온다. 참을성만 있으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결국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완벽한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 당신을 의제 없이 생각하고 찾아오는 작은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연한 잘못된 복도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주변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의 빈 테이블에 꽃 한 송이 놓아주는 용기가 우리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꾸는지 잊지 말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삶의 교훈을 전하고 싶어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